중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채널 중년의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어느 남자 손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손님의 사생활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작된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초여름 어느 날 저녁 8시가 조금 지난 시간, 식당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주점에 2명의 작업복 차림의 남자 손님 테이블입니다. 손님의 얼굴이 밝지 않은 걸 보니 오늘 일과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소주를 한 잔해서인지 상기된 표정이며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멀리하려는 듯한 한숨이 섞인 대화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빠들은 무슨 일 하세요? 노가대. 말이 짧습니다. 나쁜 년. 자기들끼리 나눈 거친 말입니다. 오늘은 어느 나쁜 여자가 술안주 되었나 봅니다. 일행 중 선해 보이는 조그마한 체구의 손님이 내게 말을 던집니다. 아가씨, 여자들이 무섭다. 오빠, 저도 여자지만 맞아요. 앞으로 여자들과 상종하지 말아야겠어. 처음부터 말이 거칠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거들고 나옵니다. 야, 수시로 노래방 출입하는 놈이 여자를 상종을 안 해? 그 순간 무슨 사연인지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오빠, 무슨 일인데 그래요? 거칠어 보이는 손님이 맥주 한 잔을 들이켜더니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업소를 찾아 도우미를 불러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한다는 의미는 가슴속에 담긴 불만을 부담 없이 표현한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일 겁니다. 이럴 때 먼저 멍석을 깔아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인가도 모르죠. 이 자리에 없는 제이라는 친구가 있답니다. 그렇게 셋이서 오랜 세월 공사 현장을 다니며 소위 노가대가 천직인양 한 길만을 보고 살아왔다 합니다. 공사 현장이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이 많다 보니 원룸 생활, 여관 생활로 평생을 지내왔다 합니다. 노가대 현장은 아침 식사와 점심은 제공받기에 월급을 받으면 저녁 소주값 정도만 남기고 마누라에게 모두 보냈다 합니다. 셋은 일에 관한 한 호흡이 잘 맞기에 가족처럼 함께 지내오고 있다네요. 현장이 쉬는 날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휴식이 끝나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애들도 대학에 다니게 되고 어려움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네요. 그런데 그 제이라는 친구가 현장에서 사용할 연장이 필요하여 예고 없이 잠시 집에 들렀는데 마누라가 모르는 남성과 함께 침실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합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다 하네요.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당했으니 마누라 역시 할 말이 없었겠지요. 평소에 가족밖에 모르며 마누라와 애들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마누라라는 여자가 한다는 변명이 어처구니 없게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 했답니다. 사랑이 평생 같이 한 남편과 자식까지 버릴 만큼 소중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이 대목에서 그 손님은 맥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둘은 이웃이 알까봐 조용히 합의 이혼 수속을 밟고 살던 아파트를 위자료로 넘겨주었다네요. 애들도 다시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며 친할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 여자는 염치도 없이 친구 제이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귀찮게 했답니다. 빚쟁이도 아니고 세상에 저런 여자도 있나 싶습니다. 하물며 자식들에게까지 접근하여 대학 등록금까지 뺏어가는 어이없는 행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등록금 다시 마련하느라 건설 현장 소장 도움까지 받았다네요. 이후도 그 여자는 집요하게 친구 제이를 쫓아다니며 스토커처럼 괴롭혔고 친구 제이가 거처까지 옮겼지만 찾아와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여 하다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받았다 합니다. 자식들 챙기랴 주변 정리하랴 일도 못하고 피곤한 삶을 보내는 신세로 전락했다네요. 이럴 때 의논할 가족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노모가 진실을 아실까봐 말도 못하고 하나뿐인 혈육인 누나는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니 혼자 감당하기는 무거운 시간들이었다 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남자랑 잘 살라며 이혼도 해주고 집도 주었으면 조용히 행복하게 살 것이지
아들, 딸 두 자식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막무가내 그 자체였다 합니다. 노모 건강을 생각하여 모든 걸 비밀로 하기로 애들과 약속하고 잠시 할머니 집에 와 있는 거로 했다 합니다. 잠잠했나 싶었는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합니다. 변함없이 친구 3명이 충청도 어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점심을 먹고 일행 모두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비명에 놀라 일어나 보니 그 여자 손에 칼이 쥐어져 있고 친구는 옆구리에 칼이 찔려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찌르려 휘두르는 칼을 본인이 비몽사몽간에 옆차기로 걷어차서 겨우 절체절명의 위기는 면했다 하네요. 공사 현장 동료들이 그 여자 붙들고 119와 경찰이 오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네요. 피를 많이 흘렸지만 난도질은 면하다 보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네요. 낮잠을 자며 무방비 상태에서 칼에 맞았으니 어떻겠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건설 현장은 발칵 뒤집혔고 친구들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참고인 진술도 했으며 계획적인 살인 미수인이 무기징역에 속한다 하네요. 지방 공사 현장은 어찌 알고 찾아왔는지도 의문이고 낮잠 자는 장소를 어떻게 위치 파악을 했는지 철저한 계획성에 혀가 돌린다 합니다. 사건은 이후에도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합니다. 비보를 듣고 응급실을 찾은 노모께서 기절하셔서 친구와 노모가 함께 입원하는 처지가 되었다네요. 그런 못된 짓을 한 딸도 자식이라고 가해자 측 부모가 입원하여 누워있는 노모를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사정했다 합니다. 사돈 관계에서 가해자 피해자 관계로 바뀐 기막힌 상황입니다. 수십억을 가져와도 절대 합의란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거라고 노모께서 단호히 거절했다 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한 달도 안 돼요. 화병으로 노모께서 시름시름 앓다가 한마디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다 하네요. 외아들이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간신히 버텼는데 사유가 불륜이라는 말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외아들을 죽이러 들었다는 사실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셨다 합니다. 오늘 그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믿음이라는 한 가닥 진실만을 믿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려니 했는데 친구에게서 벌어지는 불행한 상황을 접하며 부부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니 살아온 세월이 허망하기만 하다네요. 그리고 그 남자 손님들은 밤새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로 씻어낼 수 있는 아픔은 아니겠지만 취하면 잠시나마 잊힐 수 있었겠지요. 그 여자는 감옥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자녀는 엄마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녀들이 훗날 가정을 갖는다면 믿음이 생명인 배우자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까요? 유흥업소를 찾은 어느 남자 손님의 사연을 통하여 우리 이웃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채널 중년의썰이었습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